총각 배사고. 네, 비바람이 심해지고 장마, 돌풍까지 불었죠. 하지만 결항 없는 시사 뱃사공 이우영 아나운서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우영입니다. 네, 지금 유튜브 화면으로 잡혀 있는데요. 이우영 아나운서, 이 최장신 아나운서죠. 와이튼 라디오. 네, 키가 얼마죠? 갑자기 네. 85입니다. 예, 네, 그렇군요. 아니 저기 그 큰 키로 시사 뱃사공 주제가 네. 총각 뱃사공에 맞춰서 살짝 춤을 추는데 예사롭지 않은 춤사위 때문에 여쭤봤습니다. 네. 자, 뉴스도 예사롭지 않게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소식. 자, 대통령의 첫 해외 공식 일정이죠. 나토 정상회의 스페인 마드리드 드디어 도착했어요. 네, 윤 대통령 부부 탑승한 공군 1호기가 한국 시간으로 오늘 오전 4시 30분쯤 마드리드 바라하스 국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네. 이들이 도착한 바라하스 국제공항에는 박상훈 주 스페인 대사 내외, 그리고 김영기 한인 회장, 하비에르 살리도 스페인 외교부 아시아 태평양 국장 등이 마중을 나와서 환영 행사를 개최했고요. 네. 마중 나온 인사들과 차례로 악수한 윤 대통령은 대기하던 차량에 탑승해서 숙소로 이동했습니다. 자, 이게 기자단이 탑승한 공군 1호기, 뭐 기자단, 수행원, 뭐 경호 인력해서 많은 분들이 탑승을 하는데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같이 모습을 등장한 보도 사진이 어제 막 돌았어요. 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순방에 나선 마음가짐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특별한 마음가짐이 있겠습니까? 되물었냐며 자료를 보느라 쉬지 못했다 이렇게 네네. 말을 했고요. 자료 보는 것 외에 10시간 넘는 비행시간을 어떻게 보냈냐 이런 질문에는 축구 하이라이트 봤다 이런 대답도 했습니다. 네. 한편 김건희 여사는 윤 대통령과 취재진의 대화가 끝나갈 무렵에 등장해서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건넸고요. 네. 다른 질문에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고 침묵을 지켰습니다. 예. 자, 마드리드에 도착한 이제 윤 대통령 여러 가지 일정들을 앞으로 임해야 되겠죠. 네, 현지 시각 기준으로는 27일 밤에 도착했기 때문에 일단 새벽, 숙소에서 네. 휴식을 취하고요.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첫 일정은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현지 시간으로는 오후 앤서니 노만 알바니지 호주 총리와 정상회담이 있고요. 네. 저녁에는 펠리페 3세 스페인 국왕이 주최하는 환영 갈라 만찬에 김 여사와 참석한다고 합니다. 네네. 당초 원래 첫 일정으로 예정됐던 게 사울리 니니스토의 핀란드 대통령과 정상회담인데 네. 일단 취소됐다고 합니다. 네. 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연설도 예고돼 있죠. 네, 내일이죠. 29일에는 나토 동맹국 파트너국의 정상회의에 참석해서 3분 연설을 하고 그 이후에 한미일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또 같은 날 네덜란드, 폴란드, 덴마크 정상 등과도 회담을 진행하고요. 마지막 날에는 체코, 영국 정상과 회담을 한 뒤 귀국할 예정입니다. 네, 여러 가지 정상들끼리 만날 때는 미리 사전에 의제를 준비하고 서로 뭔가 협력할 부분이 있다면 미리 다 준비가 돼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정상들이 결과만 발표하는데요. 좀 좋은 결과, 우리에게 이득이 되는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김건희 여사 역시 스페인 일정들이 많아요. 뭐 미술관 방문 등등 알려져 있었는데 어떻습니까? 네, 김 여사는 산 일데폰소 궁전과 왕궁 유리공정, 소피아 왕비국립미술관, 왕립 오페라 극장 방문 일정이 예정돼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김 여사가 소프트 외교의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이 소피아 미술관에는 파블로 피카소, 게르니카라는 작품이 있는 전쟁의 걸로 참상을 다룬 작품이죠. 네, 유명합니다. 그래서 김 여사가 얼마 전까지 전시기획사 코바나 콘텐츠 대표로 활동했던 이력에 비춰서 문화예술에 있어서 전문성을 발휘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예, 뭐 직접 일을 하셨으니까 전문성도 있겠지만 또 직접 일을 했기 때문에 또 조심스러운 네. 점이 있을 것 같아요. 자, 정치권 소식 한번 들어보죠. 원구성 협상 원래 시간이 좀 걸립니다만 이번에는 좀 대치 상황이 있어서 그런지 왜 이렇게 안 되냐라고 질책들을 많이 해요. 또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법사위원장 자리 결국 지금 여야가 어떻게 얘기하고 있나요? 지난 24일이었죠.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국민의힘에 양보하는 대신에 네.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과 검수완박 법안 권한쟁의 심판 청구 취하 등을 요구했었습니다. 조건이 있었군요. 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어제 최고위원 회의에서 민주당이 진심으로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반환할 생각이라면 본회의를 열어서 국회의장단과 법사위원장을 먼저 선출할 것을 제안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반환이라는 표현이 아주 네. 네.
그렇죠. 민주당은 원구성 협상에 검수완박 악법을 끼워 팔기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런 네. 조건들은 수용 불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게 민주당이 사실은 지금 다수당이기 때문에 법사위는 전반기는 여당이 맞고 후반기는 야당이 맞는다 이렇게 돼 있다가 지금 여야가 바뀌었습니다. 이 상황 때문에 계속 되고 있는데 박홍근 원내대표도 지금 권성동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다시 또 이야기를 했나요? 네,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이 상황을 타개할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게 확인됐다고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한 대답을 했는데요. 네. 이런 상황을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정부와 여당을 마냥 기다릴 수는 없다라고 하면서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해서 국회를 정상화하고 민생 현안 그리고 인사청문회를 챙기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결국 단독으로 가겠다 이런 말로 봐야 되는 건가요? 네, 민주당은 그래서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고 새 의장단을 통해서 이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겠다라면서 대여 압박 수위를 끌어올린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이 임시회 소집 시에는 3일 전에 공고해야 한다는 국회법에 따라 오늘 중으로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예, 아마 오늘 중으로 관련 뉴스가 나올 겁니다, 여러분. 뭐 임시국회 공고가 나면 이제 3일 뒤에 단독으로 여러 가지 국회 상황을 처리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국회의장은 지금 내정돼 있잖아요. 원내 일당이 하는 게 또 관례고요. 네, 민주당은 앞서 5선의 김진표 의원을 후반기 국회의장 후보 그리고 김영주 의원을 부의장 후보로 선출한 네. 바 있습니다. 자, 민주당의 7월 임시국회 단독 소집 가능성 거론 나왔는데 역시 뭐 현 여당 입장에서는 입법 독주 뭐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비판을 강하게 하고 있죠. 네, 권 원내대표는 국민이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민주당은 단순하게 원구성부터 하는 게 순서라고 반박했습니다. 자, 원구성이 돼야 지금 현안들 뭐 인사청문회뿐만 아닙니다. 지금 굉장히 경제 위기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빨리 국회에서 논의할 것들이 많은데요. 머리를 맞대서 대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전국이 경색할 것 같습니다. 좀 딱딱하게 굳고 아주 어려워질 것 같은데 원내대표 오늘 출국한다고요? 권성동 원내대표. 네, 권성동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특사 자격으로 페르난디드 마르코스 필리핀 신임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기 위해 오늘 그 마르코스 대통령의 후세인 아들. 네, 그렇죠. 네, 마르코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마르코스 대통령의 후세라고 네.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취임식에 참석하기 위해 오늘 출국하는 게 변수로 꼽히는데요. 네. 내달 1일, 7월 1일에 귀국할 예정입니다. 권 원내대표는 출국 전 박 원내대표와의 회동 가능성에 대해서 아직 아무런 연락이 없다 이러면서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네. 자, 국민들이 기대하는 모습 다 알고 계시니까요. 여야 모두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최적의 합의점을 찾아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경기도 광주의 지역 농협 직원입니다. 이게 저는 우리은행도 그랬고요. 오스템도 그랬고 이게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을 했는데 이거 지역 농협에서도 40억 원을 횡령했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사회 윤리가 무너지는 건지 걱정될 정도인데 어떤 사건이죠? 소개해 주시죠. 네, 지금 방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게 10일 전에 이제 경기 광주에서 벌어진 사건이었고요. 네. 또다시 지역 농협에서 이번엔 파주에서 횡령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지금 10일 전에 있었던 사건 이후에 또 10일 만에 또 네, 같은 농협에서 벌어진 이거- 사건인데요. 네. 이번엔 5년 동안 17억 4천만 원을 빼돌린 직원 A씨를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된 바 있습니다. 네. 이 지역 농협에서 재고 관리를 맡아온 A씨가 회계장부를 작성하면서 매입 재고 자산을 실제보다 수십 배 부풀린 뒤에 네. 구매 금액을 요청해서 회사 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네. 이 농협 관계자에 따르면 횡령한 돈이 최대 70억 원에 달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고 합니다. 이게 좀 수사를 더 해서 정확한 횡령 금액을 얘기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결국은 이 돈을 써야 되거나 이 돈을 활용해야 될 분들 혹은 이 돈을 갖고 계신 네. 분들한테 피해를 입히는 일이거든요. 이 범행을 저지른 게 무려 5년 전이다. 경찰에서 확인됐습니다. 네. 5년 동안 뭐 했나 싶기도 하고요. 네, 이 회계장부와 재고가 계속 일치하지 않고 최근 이제 금융권 내부 직원의 횡령 사건이 잇따랐죠. 그래서 네. 농협 측이 자체 조사를 시작해서 결국 A씨의 꼬리가 밟혔습니다. 네. 횡령 금액은 지금까지 밝혀진 바로는 17억 4천만 원이라고 하고요.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하면 횡령 규모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네. 자, 55억에서도 70억 원까지도 횡령 금액이 늘어날 수도 있다. 조사 결과에 따라 나올 것 같은데요. 자, 이분들 개인 돈도 아니고 뭐 회장님 개인 돈도 아니고 네. 이건 정말 은행 뭐 이런 공적 자금 혹은 회사 돈 이런 것들은 모두의 돈입니다. 이 돈 역시 또
투기성으로 썼나요? 네, 맞습니다. 횡령 금액의 상당수를 코인 투자에 썼다라고 경찰 측에선 파악하고 있는데요. 또한 외제차 등 사치품을 구매하는데도 횡령한 돈을 썼다고 합니다. 경찰은 일단 횡령을 증빙할 구체적인 자료부터 받은 후에 A씨의 신병 확보에 나설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호영 시사배사공도 파이어족 아시죠? 네. 네. 단기간에 투자해서 빨리 큰 돈을 번 다음에 이 직장 생활과 복잡한 생활 나는 털어버리고 즐기며 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네. 혹은 뭐 창업을 꿈꾸는 분들 있는데 일확천금은 없는 것 같아요. 네. 운이 좋은 경우는 있겠지만 대개는 이렇게 너무 자기의 어떤 일확천금을 꿈꾸다가 범죄까지 저지르는 경우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건이 하도 많아서 네. 좀 덧붙여봤습니다. 파이어처럼 불같이 열심히 일하시길 바랍니다. 네, 역시 네. 파이어 뱃사공 네. 이우영 아나운서였습니다. 네. 자, 행정안전부가 이 경찰제도 개선 자문위원회 공고안에 따라 경찰국 신설 얘기 나왔는데 지금 반발도 크고 이것도 정치적 핵이에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어제 오전 자문위 권고안 관련 대국민 브리핑을 했는데요. 행안부 내 경찰 관련 지원 조직 신설과 소속 청장에 대한 지휘규칙 제정, 인사절차 투명화를 조속히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역대 정부의 경찰에 대한 지휘 감독 방식의 문제와 함께 최근 경찰의 권한이 급격하게 확대, 강화돼서 경찰의 관리 체계 개편과 수사 역량 강화 등의 보완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자문위는 경찰에 대한 행안부의 견제권을 실질화하자. 뭐 법무부가 검찰국을 통해서 검찰청을 통제하듯이 관리하듯이 그렇게 경찰 관리하자라고 하는데 이미 경찰은 내무부에서 벗어나서 자율적인 통제를 하고 있다. 이런 충돌이 계속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거 업무 조직 신설 배경도 또 설명했나요? 네, 역대 정부에서는 청와대 민정수석 또는 치안비서관이 행정안전부를 건너뛰고 비공식적으로 경찰을 직접 통제했다 이렇게 설명을 한 건데요. 네. 청와대 경찰에 대한 직접 통제 시 대통령, 국무총리, 행안부 장관, 경찰청의 지휘 라인을 규정한 헌법과 법률상 시스템이 와해된다 이렇게 지적을 한 겁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현 정부는 이런 관행을 혁파하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행안부 장관을 통해 경찰을 지휘하도록 하고 민정수석과 치안비서관을 폐지했다면서 행안부 내 업무 조직을 두지 않는다면 경찰을 지휘 감독할 아무런 조직이 없어 역할과 책임을 수행할 수 없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청와대에 직접 통제가 있었다. 비공식적인 통제 사례를 좀 들면서 국민들을 설득하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게 정부 대통령과 또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이 이 13만 명이 넘는 경찰 공권력을 통제하는 것에 대한 또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91년 외청 독립하면서 치안본부 이른바 경찰국이 사라졌잖아요. 네. 근데 다시 부활하는 걸로 이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네, 그런 우려가 충분히 있는데요. 업무 조직이 경찰의 독립성을 침해한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이 장관은 모든 경찰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하고 이는 경찰 업무 조직 신설 여부와 무관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경찰국 부활로 보는 해석에 대해서는 경찰청을 폐지하고 다시 치안본부와 같은 형태로 행안부에 흡수하는 것이 아니라 네. 경찰청은 지금과 같이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되 이를 적절히 지휘 감독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조직을 행안부 내에 설치하는 것이다라면서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지금 국가경찰위원회가 있어서 실제로 예산 인사를 심의 의결하는데 그걸 차라리 더 실질화해라라는 비판도 있었죠. 결국 이 갈등이 해결이 안 되고 심지어는 대통령 스스로 국정을 전반을 책임지시는 분이 국기문란 이런 소리까지 하면서 지금 굉장히 논쟁이 거세지고 있고 경찰청장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김창룡 청장. 네, 어제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죠. 거기서 이제 사임 표명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임명됐던 김 청장이 윤석열 정부에 들어서면서 거취가 불안정해지기도 했고요. 네. 조직 안팎의 압력을 받아왔습니다. 예. 자, 이런 상황에 대해서 지금 경찰 내부 일선 경찰분들도 굉장히 반발을 많이 하고 있죠. 네, 경찰 내부에서도 반발이 많은데요. 또 윤석열 대통령이 방금 전에 말씀해 주셨지만 국기문란이라고 네. 질책하면서 김 청장의 입지가 더욱 좁아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김 청장은 이런 상황에서 최적의 방안을 도출하지 못해 송구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표 냈는데 어떻습니까? 청와대에서 사표 수리했나요? 네, 대통령실은 어제 오후 김 청장의 사표 수리를 보류하기로 했는데요. 아직 처리를 안 했군요. 네.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수사, 감사 여부 등을 확인한 뒤 최종 판단하겠다 이런 뜻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사표 제출하면 뭐 경찰청장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경찰청장 신분에서 충분히 당신을 조사하고 감찰도 하고 그리고 결정하든지 말든지 하겠다.
좀 이런 입장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경찰 권력을 놓고서 여러 가지 견제가 필요한 부분들도 있고 또 과대화된 여러 가지 기능은 형사소송법이라든지 법률 개정을 통해야 된다라는 제안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왜 이렇게 갈등 양상으로만 비춰지는지 모르겠습니다. 갈등이 많으니까요. 뉴스거리가 많을 것 같지만 사실 그 얘기를 계속 반복하는 것 같아서 어렵네요. 네. 자, 결항 없이 떠나는 시사배사공 오늘도 4가지 뉴스 아주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자, 노저어서 스튜디오 밖으로 안전하게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그것 떠오르네요. 에버랜드 그 소울리스. 아, 네. 네. 거기도 배 타고 가는. 네. 가시겠습니다. 네. 가실게요. 다음 주에 네. 연습해 오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우영 감사합니다. 아나운서였습니다.